분양 신청은 해당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내 부동산과 추가 현금을 투자해서 취득하게 될 신축 아파트의 가치가 얼마가 될지를 잘 예상하셔야 하고요. 예상되는 투자 결과가 현금 청산을 받는 것보다 못할 것 같다면 현금 청산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현금 청산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내가 받을 보상금을 최대한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최근 여러 재개발 사업구역의 조합원들에게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 소위 감평 결과가 속속 통보되면서 분양 신청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금 청산을 받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한 선택을 앞두신 분들을 위해서 분양 신청과 현금 청산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용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양 신청은 말 그대로 내 부동산을 기반으로 신축 아파트를 배정받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금 청산은 조합원 지위를 포기하고 시가에 따라 금전으로 보상받고 사업에서 빠지는 것인데요. 두 선택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고요. 단순히 감정가액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사업성, 비례율, 분담금, 그리고 본인의 자금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비례율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개발이익 유무를 배분율로 산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5억 원이고 조합이 제시한 비례율이 110%라면 권리가액은 5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금액인 조합원 분양가가 10억 원일 경우 해당 조합원이 납부해야 할 조합원 분담금은 10억 원에서 5억 5천만 원을 뺀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져서 비례율이 90%로 낮아진다면 권리가액은 4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조합원 분담금은 5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감정평가액과 비례율, 조합원 분양가를 함께 분석해야 진짜 내 몫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현금 청산을 선택하게 될 경우는 분양 신청을 하는 경우보다 훨씬 간단한데요. 기본적으로 현금 청산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 사업은 토지보상법상 수용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가 진행되고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제기한 매도 청구 소송으로 매매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자 또는 영업자에 대하여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영업보상금 등의 보상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가끔 공시지가 그대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 현금 청산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서는 시세를 반영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감정평가가 잘 나올 거라고 막연한 기대만 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본인의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현금 청산이 분양 신청보다 더 유리할까요? 대표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물건이 너무 크고 비싸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때 발생하는 이익은 기존 물건의 크기가 작더라도 발생을 하고 투자금이 적을수록 투자자들이 초기에 투입하는 비용이 적어서 프리미엄이 많이 발생한 경향이 있는데 아주 큰 물건의 경우 이런 프리미엄이 발생하기가 어려운 구조라서 현금 청산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지연의 위험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 내부 사정 또는 외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면 그 사실 자체가 사업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현금 청산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사업을 통해서 신축될 아파트의 가치가 낮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조합원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서 예상 분담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의 현금 청산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분양 신청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현금 청산금을 받고 그 자금을 더 수익성 높은 곳에 재투자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분양 신청은 해당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내 부동산과 추가 현금을 투자해서 취득하게 될 신축 아파트의 가치가 얼마가 될지를 잘 예상하셔야 하고요. 예상되는 투자 결과가 현금 청산을 받는 것보다 못할 것 같다면 현금 청산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보통 조합이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후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통지한 시점에 분양 신청 안내서와 같은 제목의 책자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면서 해당 조합원의 종전자산 감정가액, 신축 아파트의 타입별 분양가와 추정 비례율, 추정 권리가액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분담금 추산액을 통지합니다. 그래서 이때 조합에서 제공한 책자와 통지문을 보고 내가 분양 신청을 할지 말지, 분양 신청을 한다면 어떤 타입의 물건을 우선순위로 할지 등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 청산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내가 받을 보상금을 최대한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보상금 증액 절차는 토지보상법상 수용 절차에 따라서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3단계로 진행되고요. 재건축은 민사소송인 매도 청구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때 보상금은 각 절차에서 선정된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 인근의 시세를 고려해서 결정하는데요. 보상금 산정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보상금액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만약 내가 현금 청산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혹시 분양 신청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현금 청산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조합 정관에서는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요. 이 조항은 대법원에서도 유효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분양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현금 청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이 통보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비례율, 예상 분양가, 권리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내게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현금 청산을 선택하셨다면 보상금 산정 절차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는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로서 감정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것을 기초로 최적의 보상금 증액 전략을 제시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